여기 있어요. 책상 자리가 지금 있어서 이쪽이 안 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더 안녕하십니까. 전 특허청 대변인실 안승수입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생각보다 카메라가 너무 많아가지고 당황스럽긴 한데 저희 특허청에서는 지식재산 보호를 위해서 부정경쟁 방지법을 개정하거나 특별사법경찰의 권한을 확대하거나 하면서 지식재산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법률 개정에 더해서 가장 중요한 게 소비자분들이 짝퉁에 대해서 인식이 좀 많이 바뀌고 그 지식재산 보호에 대해서 인식이 많이 바뀌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일반 국민들과 이제 지식재산 보호의 이제 관계를 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는 정품을 사고 싶은데 그 생산자들이 속여서 파는 경우를 어떻게 저희 정부에서 막아줄 수 있을까, 그거 한 부분과 또 하나가 어떻게 보면 더 큰 부분일 수도 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짝퉁인 걸 알면서도 가격이 싸거나 하기 때문에 일부러 사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그런 경우에는 생산자들이 이제 또 피해를 입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반 국민들의 인식이 바뀌는 것도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강의 두 분 선생님께서 해주시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아마 강의를 해주실 것 같고요. 강의 중간에 직접 정품과 위조 상품 어떻게 구별하는지도 직접 설명해 주실 거고, 그리고 중간 쉬는 시간 있으면 그때 직접 보실 수도 있고 쉬면서 저기 뭐 다가도 있으니까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무거운 자리 아니니까 가볍게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은 국민 대표로 왔으니까 어떻게 좀 더 뭐 블로그에 글을 써주시거나 아니면 주위 분들에게 얘기해 주실 때도 지식재산 보호를 어떻게 하는 게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도움이 될지 그런 거 많이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시 하나 그거 한 얘기인데 저희 책자 뒷면에 보시면 저희 특허청에서 이제 일반 국민분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내시 특허청입니다라고 매일 4시에 유튜브에 한 10분 가량의 영상을 게재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도 좀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거기 보면 이메일 주소 같은 거 있으니까 혹시 지식재산하고 관련돼서 뭐 이런 분들이 뭐 이야기 재미있게 풀어줄 것 같다 뭐 그런 제보 같은 거 해주시면 저희도 도움 많이 되니까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마 강연해 주시는 분들도 너무 많은 국민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내시 특허청 출연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첫 강의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강연은 그 지식재산 보호원에서 내상혁 선임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대상협회라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순서로 유효상품 유통 실태와 지식재산권 보호 중요성에 대해서 좀 간략히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목차는 보호원 개요 잠깐 설명드리고 지식재산권이 무엇이며 유효상품은 무엇이고 현황과 문제점이 어떻게 되고 지식재산을 왜 보호를 해야 되는지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보호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보호원은 2009년에 협회의 형태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 이름의 공공기관으로 지정이 되었고요. 2015년에 지식재산 보호원으로 새롭게 개원을 하게 됐습니다. 전체 인원은 한 120여 명 정도 되고요. 사업은 해외 진출 기업에 대한 지배권 분쟁 지원, 국내 위조상품 유통에 대한 단속 지원, 또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배권 권리 보호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사업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시는 분 계신가요? 대략적으로는 다 알고 계시죠? 지식재산권은 인간이 창작 활동의 결과로 생기는 모든 무형의 소산물에 대한 권리를 총칭하는 개념이고요. 크게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 이렇게 세 개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산업재산권 같은 경우에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그다음 저작권은 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 신지식재산권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술의 고도화나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개념들, 예를 들면 생명공학 기술이라든지 영화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신지식재산권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산업재산권이란 무엇이냐? 저희 이제 기관이 지식재산보호원이기는 하지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저희는 이제 특허청 산하기관이고 이제 특허권이라는 이름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저희는 이제 산업재산권 쪽 특허청과 저희 보호원에서는 산업재산권의 보호를 맡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지식재산권 중에 저작권 같은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소관 업무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분리가 되어 있다는 부분 좀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산업재산권을 좀 간략하게 이해하기 쉽게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요. 먼저 특허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발명, 밑에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에 이제 알렉산더 그레엄 벨이 전화기를 발명한 게 특허가 되겠고요. 실용신안은 기존에 존재한 전화기, 송수화기가 분리되어 있던 것을 편리하게 하나로 통합하는 개념, 이런 거를 실용신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디자인은 다 잘 아시겠지만 반구형, 네모 이런 형태 여러 가지 디자인 모양을 가진 디자인권으로 분류를 하고 상표는 다들 잘 알고 계시는 삼성, LG, SK텔레콤 이런 것들이 상표죠. 그럼 위조상품이란 무엇이냐? 위조상품은 타인의 등록상표를 무단으로 도용하여 정품인 것처럼 유통시키는 상품을 총칭하는 개념이고요. 동의어로는 짝퉁, 많이 저희 익숙한 단어도 돼요. 짝퉁이. 짝퉁, 모조품, 미투, 데드카피 다양하게 있습니다. 혹시 삼초백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죠? 그 루이비통 가방 오른쪽에 보시면은 지하철에 세 분이 앉아 계신데 다 루이비통 가방 들고 계시죠? 루이비통 가방이 3초마다 보인다고 해서 얻은 별명입니다. 근데 그 루이비통 가방들이 과연 정품일까요? 아니겠죠. 위조상품은 우리 생활에 많이 만연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위조상품의 정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위조상품을 유통을 하게 되면은 어떤 처벌을 받고 또 지배권 침해는 어떤 특히 이제 상표죠. 상표 같은 경우에는 어떤 법률에 의해서 보호를 받느냐. 크게 두 가지 법률이 있습니다.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 같은 경우에는 좌측에 보시면은 타인의 등록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상표법 위반에 해당이 되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처벌 수위가 세게 되어 있죠. 왜냐하면은 그 상표, 등록 상표라는 경우는 특허청에 정식으로 출원을 해서 등록을 받은 국가로부터 권리를 보호를 받는 거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강하게 되어 있고요. 그럼 옆에 부정경쟁방지법은 무엇이냐? 보통 저희가 이제 등록 상표만 보호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빠져 있는 상표 등록은 받지 않았지만 주지 전용성을 인정받는 상표들 같은 경우에는 보호의 테두리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부정경쟁방지법이라는 것을 제정을 했고
정의 부분을 보시면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표를 무단 사용할 경우라고 되어 있죠. 바로 이제 주제 정형성이 인정받은 미등록 상표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 그러니까 두 법률 간의 관계를 보시면은 이제 일반법과 특별법이 관계에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저상품 관련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유저상품 시장 규모가 세계 9위 수준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뭐 다른 자료를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매일경제에서 나온 기사인데 우리나라 이제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우리나라 유저상품 시장 규모에 대해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국내 시장 규모가 5조 2천억 원. 앞서 규모랑은 이제 약간 차이가 있는데 그거는 왜냐면은 이런 짝퉁 시장 자체가 암 시장이다 보니까 그런 구체적인 규모를 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정치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차이가 나타나는 거고요. 이 기사 기준으로만 봤을 때도 물론 5조 2천억이지만 이 암 시장에 5조 2천억 유통이 되면은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부가세 10%만 해도 5천억 원이죠. 세금 탈루도 어마어마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저희 특허청과 보호원에서 다양하게 이제 지식재산 보호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뭐 지식재산 창출, 특허나 발명 쪽에 있어서는 세계 5위권에 드는 강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 쪽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미흡한 실정인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뭐 작년 기준으로 이제 소비자들의 유저상품에 대한 근절 인식은 78점, 아직 80점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을 머무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 단속이라든지 계도 활동들을 하고 있지만 이제 풍선 효과죠, 일종의. 요즘에는 이제 모바일 기술이 계속 발달을 하고 그런 SNS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그 온라인 중에서도 기존의 정통적인 어떤 오픈마켓이나 이런 온라인 마켓에서 다 SNS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계정 생성과 탈퇴도 쉽고 물건도 우선적으로 팔고 빨리 빠질 수 있고 또 단속하기가 쉽기 때문에 SNS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단속하기에도 굉장히 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보시면은 우리나라가 계속 이제 보호 측면에서는 좀 미흡한 실정을 갖고 있는데 스위스에서 이제 국제경영개발원이라는 곳에서 매년 주요 60개국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을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39위, 물론 한때 이제 27위까지 올라간 적도 있었는데 40위권에서 30위권에 이제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유저상품 유통의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이제 네 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상거래 시장 측면에서 보면은 상품 출처 혼동이라든지 유통 구조 논란, 소비자 생활 측면에서는 왜곡된 소비 품질 보장이나 그다음 건강과 안전 위협, 국내 산업 측면에서는 국가 기업이 고유 브랜드 개발과 또 중소 브랜드의 도산, 대외 통상 측면에서는 지적권 보호 미흡에 따른 국가 이미지 실추와 외국인 투자 주의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료 상품으로 인한 어떤 좀 피해라든지 그런 위해 사례가 이제 신문 기사로 나온 게 있는데요. 뭐 인형 뽑기는 다들 해보셨죠? 네. 그래서 요즘에는 인형 뽑기방의 이제 제품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아직도 제품들이 많이 유통이 되고 있는데 대부분 이런 인형들이 다 중국에서 아무런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지도 못하고 어떤 물질이 사용됐는지 전혀 알 수 없는데 아무런 검증과 품질 검사 없이 다 들어온 제품들입니다. 이런 인형들을 이제 아이들이 만지거나 뭐 하다 보면은 그런 화학 물질이 이제 많이 노출이 되겠죠. 오른쪽 기사 보시면은 서울시에서 동대문 등지에서 유저상품 단속을 하고 압수물품에 대해서 국가공인기관에 시험 의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기준치에 500배 이상의 납입 검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가방도 그렇고 귀걸이도 그렇고 저런 중국성 원법인 제품을 사용하면 그만큼 건강에도 안 좋다고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이거는 이제 가장 최근 기사인데요. 혹시 뉴스에서 이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5,300만 원짜리 롤렉스가 18만 원에 유통이 되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짝퉁이겠죠. 누구나 알만한 이제 큰 온라인 마켓에서 유통이 되었는데요. 이제
그게 시정이 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이제 시계산업협동조합이라는 이제 시계 사업자 단체죠. 여기서 이제 기자회견까지 열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유저 상품이 판매하다 보니까 밑에 파란색 줄침분 보시면은 쿠팡의 짝퉁 판매로 건전한 소비 시장이 심각하게 훼손돼 정직하게 제품을 만들고 제값 주고 수입한 업체들이 주고 나가고 있다. 이렇게 우리 기업에도 직접적인 피해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저 상품 유통 경로입니다. 이제 크게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구분을 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조 공장, 뭐 비닐하우스, 아니면 공장이나 아니면 주택가에서도 유저 상품 공장이 있어요. 보통에는 이제 모르죠. 사람들 왔다 갔다 할 때는. 근데 보면은 갑자기 뭐 연기가 난다거나 아니면 밤에만 사람이 들락날락거린다거나 주택가에도 이제 공장들이 들어와 있고요. 또 다들 아시는 뭐 도소매점, 노점, 또 피부샵, 찜질방, 음식점에서도 유저 상품 유통이 되고 또 차량을 이용한 뭐 오일장이나 또 전문 그 단독 고객들만을 위한 비밀 매장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구분할 수가 있고 온라인은 오픈마켓, 개인 쇼핑몰, 카페 블로그, SNS입니다. 해외 지도 사이트가 있겠습니다. 몇 가지 사례들을 조사를 모아봤는데요. 사진 보시면은 만두 포장 손칼국수 보이시죠? 음식점이에요. 음식점인데 이제 뭐 사업이 잘 안 돼서 그러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사장님께서 식당 한켠에다가 이렇게 유저 상품을 증정을 해놓고 판매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개도 차원에서 저희 보호원과 이제 관할 지자체에서 이제 권고를 시정 조치할 것을 권고를 했는데 이분이 그것을 무시를 하시고 계속 판매를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특허청 특별사법경찰대에서 단속을 해서 형사 입건이 된 사례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개인 쇼핑몰인데요. 쇼핑몰에 올라와 있는 제품들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보시면은 뭐 프라다도 있고 샤넬도 있고 루이비통도 있고 다 있습니다. 보통 저렇게 되어 있는 명품 쇼핑몰은 없죠. 근데 이러한 개인 쇼핑몰들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올라와 있는 사업자 등록번호, 통신 판매 신고, 주소 다 대부분 허위 정보고요. 그리고 단속을 피하고자 서버를 해외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법망을 피해서 우리나라에서는 폐쇄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 접속을 막는 형태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저희가 요청을 해서 국내에서의 접속만 차단하는 형태로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거를 잘 알고 있다 보니까 이런 전문 유저상품 유통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쇼핑몰 끝자리를 변형을 합니다. 숫자를 붙이거나 그러면서 고객들한테 쇼핑몰 주소가 바뀌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단속을 두고 획득을 하고 있죠. 다음은 이제 SNS 포털에서 유통되는 사례인데요. 녹색깔 다들 아시는 우리 대표 포털 사이트죠. 여기서 제품 이지부스라는 유명한 아디다스 제품인데 오른쪽 별표 네모안에 보시면은 정품 문의는 종류를 사용합니다. 당연히 짝퉁이라는 얘기죠. 그렇게 버젓이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피레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재작년에 남양주에 파워크레인이 무너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3명이 사망을 하고 2명이 이제 중상을 입은 큰 사건이었는데요. 그 원인이 무엇이냐? 원인을 알고 봤더니 스페인 본사에서 부품을 구하는데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안에 들어가는 부품을 철공소에 주문을 해서 하루 만에 만든 모양만 똑같이 만든 짝퉁을 사용하다 보니까 그 제품이 당연히 망가지죠. 내구성도 없으니까. 결국에는 그 짝퉁 사용으로 인해서 인명 피해까지 발생하는 사례입니다. 이거는 이제 또 짝퉁 부품에는 사고 사례인데요.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1년 전 지하철 분당선 야탐역에서 일어났던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는 불량 부품 때문이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슬기 위로 가던 에스컬레이터가 갑자기 아래로 방향을 바꾸면서 승객 39명이 다친 역주행 사고. 검찰 수사 결과 보수업체가 정품보다 강도가 떨어지는 짝퉁 금속 기호를 사용한 것이 사고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짝퉁 부품을 사용한 혐의로 보수업체 이사 정모 씨를 구속 기소하고 감독 후울 혐의로 철도공사 직원 임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런 다양한 사례를 좀 모아봤는데요. 물들었죠. 네, 심하죠. 이거는
번째는 이거는 이제 중국에서 유통되는 짝퉁 우유인데 중국에는 뭐 쌀도 위주하고 우유도 위주하고 먹을 거로 장난을 좀 많이 쳤죠. 그리고 이거는 짝퉁 전기 매트, 이제 화재가 났던 사례고요. 또 짝퉁 부품으로 인해서 비행기가 추락을 해서 학생들이 사망하는 흔적도 있었고 또 헬리콥터도 추락을 했고 또 중국에는 단백질 없는 가짜 분유를 통해서 아이가 머리가 터지는 병까지 생기는 다양한 그런 피해 사례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강화되는 지식재산권 보호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부터 이제 계속 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먼저 작년 7월달에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기밀 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이디어 탈취, 제품 디자인 모방, 그리고 영업 오감 모방 등 부정경쟁 행위에 대하여 이제 특허청이 조사를 해서 시정 공고가 할 수 있도록 법이 강화가 되었고요. 올해 3월에는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짧게 사법경찰 직무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특허청 특사경이 기존에는 이제 상표만 단속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범위가 넓어져서 상표뿐만이 아니고 특허, 영업비밀, 디자인 침해까지 단속을 할 수 있도록 수사 범위가 확대되었고요. 또 올해 7월에는 또 이제 특허법과 부정경쟁 방지법이 또 한 번 개정이 돼서 이제 기술 탈취와 영업비밀 침해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던 낮은 손해배상액, 지나치게 이제 배상액이 낮다 보니까 그 위법인 걸 알면서도 무시하고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있다 보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허권이나 전용실시권이나 영업비밀을 고의적인 침해가 있을 경우 손해액이 3배까지 배상할 수 있도록 법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 사법경찰 직무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민들이나 아니면 우리 개인 사업자, 중소기업인들이 많이 활용을 할 수 있을 텐데 아직 좀 홍보가 덜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허청과 저희 보건에서 이제 계속 홍보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관련 저희 홍보 영상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내 거랑 똑같은데? 대표님, 이거 제 아이디어였잖아요. 자신의 디자인을 도용당한 디자이너. 유출했다는 게 말이 되시냐니까요. 영업 비밀을 송두리째 빼앗긴 자영업자. 사장님! 핵심 특허 기술을 도용당한 회사. 우리의 소중한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특허청 산업재산경찰의 수사가 시작됩니다. 마음 편히 디자인하고 기술과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침해가 없는 건강한 대한민국. 특허청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이 만들겠습니다. 특사경 업무에 대해서 쉽게 이해가 되시나요? TV를 통해서 이제 송출이 될 예정입니다. YTN이나 TVN 유심히 잘 봐주시면 감사합니다. 지적권 보호 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손해배상액이 낮았고 또 소송의 구제에도 한계가 있었는데 좀 더 강하게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을 하고 또 입증 책임도 완화하고 행정부에서 적극 개입하는 형태로 강한 보호로 정책이 변화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는 이제 등록권리 보호 위주로 이제 경직된 보호였다가 최근에는 영업비밀, 아이디어, 그다음에 영업장 외관, 형태 모방 등 미등록 권리에 대한 보호까지 할 수 있는 유연한 보호 정책 방향이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식재산 보호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식재산권은 독점적 권리를 넘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주요한 수단인데요. 이제 뭐 다들 아시는 뽀로로는 2013년 기준으로 브랜드 가치가 8,000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이 특허 로열티 관련 내용인데요. 이 브레이시드라는 이 교수님이 블록버스터 의약품명 엠브레, 이게 류마티스 치료제 약품인데 이거를 발명을 하셔가지고 이분이 소속되어 있는데 하버드 이제 소속 병원에도 2억 4,800만 달러, 이분 개인적으로도 하나로 했을 때도 약 1,220억에 달하는 수익을 얻었습니다. 근데 유저 상품이나 이런 짝퉁이 계속 이제 범람을 하게 되면은 발명가나 아이디어 사업 공장을 더 이상 볼 수가 없겠죠.
바로 이제 그 대체 효과라고 대체 효과 때문에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제 유도 상품이 계속 유통이 증가를 하게 되면은 그 유사한 가격대의 정상적인 국내 제품 소비를 대체를 하게 됩니다. 이제 특히 이제 해외 명품 브랜드들이 이제 그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고요. 그러다 보면은 지역 상권이 붕괴되고 그 경제가 침체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우리 국내 연간 산업 성장 기회가 박탈을 하게 됩니다. 최초에 이제 개발자는 금전적 이익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연구 개발도 하고 여러 가지 개발 리스크를 하고 상품을 개발을 했는데 좀 장사가 된다, 사업이 된다 하니까 그 후발주자가 이를 모방한 제품을 출시를 해서 이득을 시도를 합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이제 개발한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가에 개발비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후발주자가 모방한 제품과 가격 경쟁력이 나올 수가 없겠죠. 그러다 보면 결국 경쟁에서 밀리는 최초 개발자는 파산하게 되고 이러한 환경에서는 그 누구도 창작 활동을 하지 않겠죠. 그래서 어떤 이런 국가 경제뿐만 아니라 또 우리 국가 전체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지식권 보호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허청과 우리 보호원에서는 지식재산권 공부문화 확산을 위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집행, 단속이라든지 수사라든지 또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런 집행 쪽으로도 보호 관련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지만 또 국민들 또 인식도 중요하다는 부분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인식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일반인들이나 이제 청소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보호 교육도 하고 있고 또 시장 상인들 대상으로 이제 정보 순회 캠페인 앞서 보신 것처럼 저희가 공익광고 제작을 해서 송출하는 미디어를 활용한 공익광고 캠페인도 하고 또 온라인 커뮤니티를 운영하면서 다양한 지재권 관련, 지재권 보호 관련 정보들을 저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저희가 활동했던 다양한 사례들이고요. 마지막으로 지재권 보호의 중요성에 대해서 작년에 이제 공모전 저희가 진행한 수상작, 치유수상 작품인데요. 영상 한번 보시면서 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내가 나왔습니다. 사랑과 정성으로 내가 먹였습니다. 모두에게 사랑받는 아이가 되길 바라며 내가 길렀습니다. 자신의 디자인이 잘 되길 바라는 모든 창작자들의 마음, 바로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과 같습니다. 디자인 도용은 공정이며 유기와 같습니다. 여기 이제 진열되어 있는 제품들이 있는데요. 이건 저희 강의 별도 다 끝나고 나서 제가 자세히 하나하나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발표 마치겠습니다.